자, 오랜만에 37회 기출문제.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처럼 1번, 2번, 3, 4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1번 문제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어려웠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1번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런 선택이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2, 3, 4번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계산이 쭉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잘 맞추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오면은 운에 의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잘 됐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틀리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좀 어려워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평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 제가 34회 때, 그때는 종전자산 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도 청구 문제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매도 청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자, 이제 매도 청구는 법규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게 27회인가 그럴 거야, 아마. 27회, 28회, 뭐 이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법규에서 이제 실무로 나온 거죠. 그때 거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느낌이 있으시겠죠. 음. 일단은 토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대로 평가를 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이제 개발법이 나죠, 개발법. 또 개발법이 뭔지 모를까 봐. 아주 친절히 수입평가에서 비용효과를 차감하여 시상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했으면 장단점을 기술을 해라.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최종 평가액을 결정해라. 우리가 이제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게 돼 있고 다른 방식에 속하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검토한 다음에 이제 최종 감정 평가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프로세스를 쭉 쪼개서 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답안지 보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의 배점과 개발법 배점이 같다. 계산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에도 배점을 갖게 해놨다는 거는 이거를 잘 못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렇다. 배점상 이게 조금 제 생각엔 이건 뭐 15점 이건 5점 아니면 13점 12점 아니 7점 8점 이렇게 계산을 못해 7점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제 정비사업 조합이 요것 나중에 조금 키워드가 있으니까 조합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날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된다. 우리 그 법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험생이라면 형성권이라는 거 맨날 형성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판매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매도 청구 소송할 때 이게 바로 이제 형성권이라는 거. 이제 아마 이날 뭐 등기가 갔거나 이렇게 해서 추정돼가지고 이날을 이제 매매 계약 성립한 날로. 저 얼마 전에도 이거 평가 한 번 했었는데 바로 우리 한 500m 떨어진 우리 집 옆에 있는 아파트더라고. 난 저거 제가 먼저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얼마를 매매대금으로 확정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땅이 도로라는 게 문제죠.
도로는 우리 종전자산 할 때 0.33 넣거든요. 도로니까 3분의 1 이내. 그런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근 대지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걸 도로로 평가하는 순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과, 바로 이제 38회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결과. 제가 또 너무 가볍게 얘기하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가끔 얘기하는 게 실무 이론 법규가 딱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딱 준비가 돼야. 법규 이거 27회 28 그때 기출문제 봤으면은 이거 0.3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게 포인트죠.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조합원으로서 지는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이런 평가의 주요한 점이죠. 그런 것들을 써주면 좋겠다. 대상 토지는 108제곱미터의 도로고, 실제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이렇게 나온다,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보면은 이 H동에 소재하는데 M역의 북측 원거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제 M역이 있으면 이게 여기 보면은 중간에 사례가 나오는데 표준지도 그렇고 이제 H동 께 있고 M동 께 있는데 그러니까 H동은 여기 있는 거겠죠. 당연히 이게 H동에 있으니까 H동이 이쯤이면 뭐 한 이쯤에 이제 M동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역보다는 얘네가 이제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간사도 후면이라고 하고 있고 이 지역보다는 지역적 요인이 떨어진다는 거를 포인트로 해서 지역 요인 비교한 것도 나왔고 특이하게 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게 나왔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M역이 뭐 소재하고 있어서 원거리에 그래도 보통 정도 된다. 그렇고 뭐 여기 보면은 부정형 완경사로 인접 5개의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지. 이게 도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땅인 거죠. 얘 도로야. 그래서 여기 뭐 이게 집이 한 채 있어. 여기 대문 달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집도 있고 집 있고 이런 식인 거지. 응? 하여튼 이런 집이다. 지적도상 본권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에 이게 그러면 이제 6m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고 있다. 그렇고 뭐 이런 거 이용 계획 사항 있고요. 그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뭘 쓰냐?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거니까 얘는 아마 단독주택의 이용 상황 중에 골라야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좀 제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H동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위에서 봤을 때 H동은 약간 지역적인 게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표준지 선정에서는 제껴야 되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네 개 중에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를 봤을 때 여기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다. 그럼 얘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는 애고 근데 봤을 때 아까 얘네 둘은 제낀다 했으니까 얘네 둘 중에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얘는 두 개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되어 있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C, D 중에 선택을 하는데 단독주택에 있는 거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때 이제 밑에서 이제 선정하는 그 팁을 주고 있죠. H동 일대는 지역의 중심축이자 뭐 M역의 인근에 있어서 M역 북측 원거리에 있는 M동 일대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래서 본건이 H동보다 열세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H동 걸 선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요거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반영되어 있으니까 지역 요인으로서 그 표준지를 모두 활용하여 비교를 해라.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순간이 한번 오긴 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그 본건하고 공시지가가 지금 다 M동인데 여기서 지역 요인 비교할 일이 없겠죠. 그럼 여기 뭐야? 그 밖의 요인에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일이 있다는 얘기지. 이 정도 눈치는 채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뭐 지변율 이제 요새 트렌드인가 봐.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월, 2월, 3월 해서 0.33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맨날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날짜를 이렇게 줘버리고 있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평가사들은 이거 계산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계신 평가사님이 얼마 전에 이거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산할 일이 없는데 가끔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랬다. 뭐 제가 더 이상한 얘기.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현실적이 된 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대신에 계산해서 실수해가지고 시점 수정부터 틀리면은 끝날 때까지 다 틀리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뭐 여기 아예 딱 줘버리네. M구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M구 M동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H동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비교해서 산출해라.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이제 M동 따로 H동 따로 이렇게 줬다. 자, 여기서 요거를 넣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내년으로 가는 강.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그 밖의 요인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서 뭐 앞에서 봤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아예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쓸 일은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는 이제 그 밖의 요인에서만 쓰는 자료인 거죠. 얘네는. 그렇겠죠? 자, 일단 평가 사례를 줬는데 여기 보면 H동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래. 평가 사례가. 그러면은 얘는 써야 되는데, 얘를 써야 되는데, H동이니까 이제 M동을 바꾸는 이제 지역 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가지고도 이제 H동이라는 선택하는 게 눈치로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얘네 둘에는 별로 말이 없는 이 정비구역 사업구역 내 정비사업 사업구역 내의 토지라는 점. 이 얘기가 뭐예요? 개발이익이 얘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목적도 같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선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뭐, 이 각지라는 것도 조금 약간, 서로 각지라는 것도 약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로가 얘보다 좀, 아마 그,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나면 비슷한 단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단가가 비슷하냐 아니냐는 뭐,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가 수준이 맞냐 안 맞냐는 사실 그 밖의 요인을 낼 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발 이익을 포함한 전례를 가지고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 이게 부합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가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M동은 뭐 사실 지역 요인 비교를 두 개를 만약에 그 밖의 요인치를 두 개를 낸다면은 M동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이긴 한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니까 이제 토지만의 거래 사례긴 한데 그다음에
인근 지읒가 수 대비해서 낮은 것이죠. 전 이게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보는데요. 음, 여기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뭐 이렇게 돼 있다. 음. 그럼 얘는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지만 뭐겠어요? 그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라는 거잖아요. 개발이익이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사례로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낮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남는데 얘가 이제 논쟁의 여지인데 건물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만의 거래 사례긴 해. 그런데 얘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응? 그것도 알 수 없어. 정비구역 내냐? 몰라. 알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비구역 내의 사례라고 해도요.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분양권이 포함된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구하고 있는 기준 시점에는 조합 설립이 된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조합 설립부터 기준 시점까지 이 사이의 개발이 얘가 정비구역 내에 있다고 해도 반영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평가사님들 답안을 저도 다 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팅이지. 보고 하긴 하는데 이거랑 이거랑 두 개 가지고 그 밖의 요인을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유사하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밖의 요인치가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선정이냐?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제 생각은 그래요. 음. 뭐 한낱 한낱 이제 평가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선배님의 그런 의견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뭐 사실 현장에서 만나면 뭐 선배고 뭐 똑같은 평가사지 뭐. 이 말은 괜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후 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5구 타입하고 8수 타입이 있는데 뭐 분양가는 요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내 거 비례율 그러니까 종전 자산에다가 비례율 곱하면 이제 권리가액 나오는 거죠. 여기다 이제 그 예상 분양가에서 이제 빼면은 뭐예요? 이제 분담금 나오는 거지. 난 요만큼 돈 내고 얘는 이제 저기 한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종전자산 가격 나왔고 그 다음에 총 면적이 그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 대상이었는데 아까 이게 본건이 108제곱미터인 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양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는 그 사람의 그 종후자산을 알아야 그 뭐 개발법을 쓸 테니까 그 5구 타입을 예상 분양 주택으로 선정한다. 근데 그 5구 타입은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있을 그 시점에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 그 예상 추가 분담금 납부 만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억 정도 할 것이다. 지금은 한 요쯤인데 이제 19억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 이건 개발법에 쓰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법은 뭐야? 그 수입의 현가에서 그 지출 현가 뺀 건데 이 현가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할인율이 필요한 거죠. 금리가 이쯤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뭐 이제 그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위험이죠. 위험이 높으면은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 6.5%를 준다. 높은 거지. 그리고 그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26년 2월이잖아요. 그랬을 때 추가 분담금 이게 약 대략 한 5년 딱 5년 잡는 거죠. 5년. 5년간 할인하는 걸로 이제 그 5년 뒤에 사실 지금 아까 추정한 이 가격이 뭐 19억 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지. 지금 뭐 약 지금 5년 사이에 지금도 신축이면은 19억 하겠다. 지금 5년 경과한 게 16억 5천이면.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그냥 5년 뒤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무모해요. 그 뭐 1년 뒤에 내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지금 뭐 나라가 난린데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 이 개발법의 한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그냥 우리 계산할 때 뭐 주어지는 것들인데 여기 특이한 거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셋째짜리 이하에서 절수하라고 했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치는 뭐 이거 평가들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000원 단위까지 시상가액 내고 개발법을 적용할 때에는 1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시상가액도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 문제는 다 본 거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답안지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도로 부지에 관한 매도 청구 소송 목적의 감정평가로 매매계약 의제일인 26년 2월 2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했고, 여기 중요한 거는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은 포함하는데 포함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사업의 주체로서 조합원이 비용 부담을 전제로 비용 부담, 분담금 이런 거는 이제 배제하고 감정평가,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감정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그 개발이익이 정말 끝까지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의 그 개발이익까지 다 포함하라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다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인 D를 선정하는데 얘네는 사업구역 바뀌었고 얘네는 지역이 상이한 H동이었죠. 근데 얘는 이용사항이 다세대였으니까 얘는 빼고, 요거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주어지니까 얘네는 같으니까 M동이니까 지역요인 비교치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두 자리까지 하라했으니까 두 자리만 넣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가정판의 획기에서 이거 이제 획지 조건에 지세하고 형사항 한 번에 넣어서 평소라면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얘나 두 자리까지 가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 여기 선정부터가 이제 문제였죠. 선정을 보면은 저는 감정평가 사례인 디귿만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목적도 유사한 얘를 선정했는데 얘는 이제 평가 목적이 상이했죠. 그 담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구역 바뀌라는 거. 개발이익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써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중에서는 얘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완료됐고, 그 다음에 저가거래 사전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했었네. 기준 시점 이후 사례였다는 거. 이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중요한데 사업 구역 내의 토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 반영 여부 또한 불분명해서 얘도 배제한다. 이거 제 거는 저는 쪼렙이기 때문에 다른 평가사님들이 내 걸 안 볼 거야.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래서 이걸 안 썼다. 시점 수정치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치는 아까 보면 그런 말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지역적 격차가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에도 반영되어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때는 양 가로주택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사실 만약에 여기 보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부지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다세대 주택 부지까지 다 했어요. 2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마침 또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그냥 0.90 단독주택부지로 이렇게 전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걸 도대체 요인치를 몰랐는지가 헷갈리신다면 아직 좀 더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면 이쯤 나오시고 이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는 뭐 대등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격차율을 산정하면은 2.156인데 2.15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보면은 1,052만 8천 원. 아까 1,000원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 개별 요인이요.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획지 조건에 지세하고 형상을 0.94 줬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한 0.7 정도 주거든요. 뭐 0.7 주라는 법은 없지만 이걸 이제 전후에서 뭐 이제 0.65, 0.75 뭐 이런 정도 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줬단 말이죠. 자,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고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비준표를 보면요. 비준표를 보면은 본건이 이제 부정형이잖아요. 이제 부정형인데 자료형이랑 비교했을 때 더 부정형이 낮다는 얘기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이렇게 이런 도로가 있었다고 해서 이거라고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도로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자료형이잖아요. 그럼 이 도로가 이 자료형 집보다 가치가 높게 되네. 형상이 자료형보다 이제 부정형이 더 높다고 봤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모든 평가사님들이 다 이걸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0.7이라는 숫자를 넣지는 못하겠더라 라는 거. 하여튼 그렇게 요거는 하나 그냥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답안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 전 사실 그 안 보고 먼저 풀었을 때는 0.7을 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이런 거 썼지. 형상이 뭐 부정형이라고는 하지만 이용 상황이 아니 같은 부정형이라 하더라도 부정형이 같은 부정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도로의 어떤 점을 고려해서 0.7을 놓는다 뭐 이런 말 썼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0.87만 났다는 거. 자 이제 개발법으로 가면은 추가 분담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분양주택의 노후 타입의 시장 가치를 추정하고 그때 분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기준 시점으로 할인하여 편정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문제에 보면 수입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할인 기간이 같아요. 5년. 왜냐면 그 분담금 납부 시점에 주택 가격이고 납부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뭐 예를 들면은 그 시점에 수입,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할인해도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카니요. 그 양이 너무 적은 거야. 10점인데 얘도. 그래서 이제 2개로 이제 쪼갰고 그 쪼갠 이유는 그 물음에서 물어본 대로 수입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비용 현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아까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6.5% 할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비례율을 한번 곱해 준 다음에 그거를 예상 분양가에서 빼면은 뭐예요? 이게 추정 분담금이죠? 내가 돈 더 내야 되는 거 그걸 이제 할인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이 정도의 토지 가격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상가격 조정하기 전에 어떤 게 어떻게 좋은지, 어떤 게 어떻게 나쁜지 이런 거 봐야겠죠.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원칙적인 평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이익이 이제 상승하는데 현재 시점이 여기라면 이 시점쯤에 이제 사례나 뭐 이 시점쯤의 사례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그 개발이익이 다 반영이 됐을 테니까 요걸 이렇게 비준을 함으로써 그 개발이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제 얘하고 얘도 좀 격차가 클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예 큰 걸 쓰면은 이제 개발이익이 반영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개발 요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거죠. 정형하고 부정형의 격차가 6% 격차를 줬는데, 그 자료형은 더 크단 말이지. 88이었던가? 그러니까는 얘랑 얘가 지금 그럼 얘 대지가 더 도로보다 못하냐 이 말을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또 거래도 안 되니까 그밖에 요인에서 그 이용 상황까지 가져오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음. 근데 이제 개발법은 장래 현금을 흐름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점에서 장래 기대되는 현익의 현재 가치라는 이거 이론에서 맨날 쓰는 얘기인데 수익환원법의 장점 그런 거 그 본질에 부합한다. 그리고 또 해당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그 완전히 이렇게 딱 된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적정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로 부지 같이 이제 거래가 부족한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되면요. 얘는 개발이익이 완전히 끝난 시점에 그 분양가와 추정 분담금까지 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그 처리 방침을 했던 게 뭐예요?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 이익까지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제하는 매도 청구 소송 목적에 배치되니까 얘를 쓰기가 애매한 거야.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발법의 문제인데 그것보다 지금 여기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자면 그 장기에 걸친 추정은 예상 분양가를 추정하는데 말이 안 되지. 그 지금 1년 뒤에 아파트 값도 우리가 예상을 못 하니까 집을 못 사는 건데 물론 집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더 크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추정 분담금도요. 비례율은 지금 수준이지만 뭐 공사가 지연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공사 비용이 증가되면은 비례율이 떨어지는 거고 이랬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정확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문제 4번으로 갔을 때 물음 4번 물음사라고 해.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개발법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은 뭐 원칙적인 평가 방법이고 그 개발법은 이런 한계들이 명확하잖아요. 개발 평가 목적에 배치되는 개발 이익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평가 방법으로 이걸 결정한다. 근데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 개별 요인은 0.87을 줬지만 만약 0.70 정도 주면은 얘랑 큰 차이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저라면 뭐 현실이었다면 이것도 이제 격차를 좀 유사하게 줘서 하는 게 근데 뭐 어쨌든 문제는 이렇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 뭐 가중 평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하다. 제 생각에 평가 목적에 배치되는 개발 이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특별할 게 표준지 선정 이거 뭐 별거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요인에서 이때 사례 선정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3번 개별 요인 비교 이때 이제 도로로 해서 0.33 하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법 가서 개발법은 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점을 준 거는 아마 그 출제위원이 너 프로세스도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다. 어? 이거 이제 이거를 하나 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이제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시상가의 조정. 이거 이제 둘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하고
결정. 그때 장단점은 사실은 두 개가 이제 예장점이 단점이고 예장점이 예단점 뭐 이런 건데 어 이거 잘 이제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결정할 때 저는 그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이제 가중 평균한다 이딴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목특수시 뭐 이런 거 우리 이거 하잖아요. 이런 거 말두도 써서 여기 결론을 냈으면 좀 더 풍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보고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